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플러그라고 하고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즘 한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DID 생태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산신원 증명이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 자료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분산 DID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짚어보면 예전에는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인이 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공급자 IDP 방식이라 그래서 뭐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많이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더 큰 문제는 거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였고 거대 플랫폼들이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했었던 건데요. 점차 큰 이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재작년이었죠. 뭐 페이스북에서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던가 그리고 페북이나 구글에서는 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플랫폼화해서 엄청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개인정보의 주체인 나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민감성들 전 지구적으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내 정보의 주체는 난데 내 정보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생겼고요. 특히 EU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규제를 더 강화해서 GDPR을 공포를 해서 이미 재작년부터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드시 EU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법령을 지켜야 되도록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슈를 좀 높이 저희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DID 개념이 지금 뭐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거대 센트럴 DB의 모든 아이디를 갖고 있지 말고 분산해서 저장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중앙화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셀프 소버링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내 데이터의 주권, 내 자기 주권의 신원에 대한 주체는 나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돌려주자라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꿔보자. 즉 기존에는 이 모든 것을 서비스 사업자가 대행해서 했었던 것을 그럼 본인이 개인정보의 주인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비로소 만남으로 해서 그 시너지가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DID는 기존과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간단하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증기관에서 그 사람이 진짜 실제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스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내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그다음에 내국인 외국인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검증기관이 받아서 실제 확인해 줄 수 있는 확인기관에게 물어보죠. 확인기관에서 그 사람 맞아 라고 하면 검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체제였다라고 하면 DID에서는 발행기관 자체에다가 이 개인이 내가 내 정보가 맞아 라고 하는 이 자격증명을 받아서 홀더라고 하는데요. 개인 휴대폰에 단말에 저장된 채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이 저장된 저장 장치를 가지고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검증 기관은 기존처럼 발행기관에 이것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상에서 저 사람이 맞느냐라고 확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다른 방법은 기존에는 발행기관 자체가 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확인이 오면 그 확인에 대해서 저 데이터를 주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개인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는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은 기존에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모든 정보를 받아서 그 사람의 신원 확인을 했었는데 GKP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선별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는 좀 세분화된 방법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에는 어떤 그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패스로 대동되는 본인 확인이라는 온라인 기반으로는 그 단일화는 한 가지, 공인인증서가 있었죠. 그 방법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수단에 맞는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걸 모든 기본은 아마 DID 쪽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고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작년에 비대면이 가속화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대면과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서비스에서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인 거죠. 앞서 대표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수많은 이제 자산들이 거래하게 되는 것이 이 온라인이고, 이 온라인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해진 상황에 있어서 기존처럼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내 정보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 추가된 진보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앞으로의 신원하기는 국경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통신사, 그 다음에 지역 기반으로 대부분 신원 확인이 되고 있지만 앞에서 보시니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 거래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는 거의 국가의 영역이 거의 없이 넘나들고 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통용되는 화폐가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신원 확인도 필요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신원 증명이 필요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보안이 강화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DID 연합체라고 해서 4대 얼라이언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작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마이키핀 얼라이언스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증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DID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뭐 부산시를 비롯해서 뭐 기사 모바일 사원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신 3사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니셜과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마이 아이디 쪽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전에는 DID 얼라이언스라고 했었는데요. AID라고 개명한 라온의 DID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무원증 그다음에 공적 신분증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초에 런칭한 모바일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로 공적 증명서가 모바일로 발행이 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로 디지털 신원 확인 증명서 신분증이죠. 디지털 증명서가 실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국가에서도 주도적으로 DID를 활용한 모바일 신원 확인 신분증이죠. 신분증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밑에 보시는 경남이나 강원도, 그 다음에 부산의 비패스 같은 경우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증이죠. 도민증, 시민증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들이 지자체를 기반으로 지자체 도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민임을 인증을 하고 시민을 인증을 하는 수단으로 아주 유효하게 쓰일 거고요. 이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자체 기반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작은 조직, 마지막으로는 사원증입니다. 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조직인데요. 그 조직에서 조직원임을 증명을 하는 모바일 사원증도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DID를 활용을 해서 국가의 공적 신분증부터 그다음에 지금 현실에는 없지만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도민이나 시민이나 로컬 기반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신분 자격 확인 그리고 사원증 이렇게 지금 전폭적으로 좀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올해는 여기에 더 많은 구체화된 서비스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비패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런칭을 해서
시민임을 인증을 하게 되면 뭐 부산시의 도서관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바일 가족 사랑 카드도 다 발급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 특구 블록체인 특구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다 보니 부산 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이 하나의 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모두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에는 조금 더 시민 위주의 서비스들로 좀 확장이 될 예정인데요. 모바일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혜 서비스, 그러니까 경로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할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바일 시민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교통카드가 발급이 될 것이고, 무인 편의점을 출입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무인 편의점 출입카드라든가 우수봉사자, 청소년 이런 카드들이 올해 조금 더 많이 탑재가 되면서 좀 더 시민 생활에 좀 밀접하게, 실생활에 밀접하게 쓰일 수 있는 신원 확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렇게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카드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 카드들은 실제로는 부산시청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행망을 통해서 신원 자격 확인을 직접 받아오게 됩니다. 이 받아와서 실제로 필요한 기관들에 제시를 하게 되면 관리자는 이 사람이 확인이 된 사람이 맞구나라고 통해서 되는데요. 이들은 탈중앙화 됐다라고 해서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실생활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은 대민 서비스 쪽으로 기존의 실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데 좀 곤란했던 부분, 아니면 대면을 꼭 해야 해서 어려웠었던 부분들로 많이 확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그다음에 어떤 조직 내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그 연계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있는 마이데이터에서도 DID가 좀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마이데이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의 비식별화, 그 다음에 익명성이죠. 그 익명성과 비식별화는 되지만 실제로 그 데이터의 유효성 을 그럼 어떻게 담보할 것이고 진위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를 DID로 활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ID를 신원이 확인된 익명성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토 서비스에서도 DID가 그 효과성을 좀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키사 사업을 통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역시나 같이 확장가 되면서 좀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부분을 기술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어떤 가맹점에 배민이나 배달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문을 넣은 다음에 실제 배달을 하는 이 플랫폼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실제 매장에서는 이 사람이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주문을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 저 배달 플랫폼에서는 저 배달기사가 정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원체 근무자의 특성상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고 여러 회전과 그 다음에 등록돼서 활용하는 기사들의 종류와 그 다음에 근무수가 굉장히 다름에서 오는 관리적 이슈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가게에서는 그 사람이 주문을 할 때 정말 주류를 시켜도 되는지 성인인지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배달 플랫폼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DID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소매점에서는 실제 이 사람은 주류를 주문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특례를 여기에 넣어서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생겼던 이슈들을 모바일로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좀 발전시켜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은 좀 많이 혁신적이어서 저희가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좀 받기도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 말고도 다른 협업하는 데들이 모두 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섞여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비대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대면 인증 서비스와 그다음에 신원 확인을 안면 인식을 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 같이
묶여지면서 실제로는 이런 카드나 지갑이 없이 그리고 휴대폰이 없이 안면 인식을 통해서만 결제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페이먼트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DID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융합이 돼서 제공이 돼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붐비는 뭐 플랫폼이나 실제 그 광역버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를 태깅하지 않아도 가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좀 실증을 통해서 실제 이런 결제 플랫폼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실제 소매점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듯 DID가 간단하게는 본인 인증, 그 다음에 신원 인증이지만 이 간단한 신원 인증 자체가 저희가 온라인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든 거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확인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확인에 있어서 DID는 전자서면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거래의 불가역성을 같이 담보함으로 인해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라는 가장 이 두 가지 큰 요소가 앞으로 생기는 서비스들에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회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를 연구해 왔고, 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3년부터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요. 완전히 탈중앙화된 서베이 플랫폼인 더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30만 정도 회원이 이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암호화폐하고 연계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뭐 NFT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뭐 비패스나 그다음에 저희 인증 플랫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된 모바일 사원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 더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녹아들고 실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소 이사님. 부산 쪽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되어 왔고 아마 저 비패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부산시의 대표 앱으로서 저쪽에 서비스를 좀 통합을 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올해 생기는 무슨 뭐 키사의 시범 선도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시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 지갑을 통해서 다 통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민원24 전자정부 지갑까지 연계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ID 서비스를 통해서 부산 시민 전체가 1인 1지갑을 갖는 그 목표를 지금 부산시는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라인에서 이건 뭐 질문은 아니고 그냥 여러 오디언스를 위해서 말씀 주신 건데 라인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NFT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나 시장이 원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도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DID처럼 마치 경부 고속도로 KTX 뭐 이런 것처럼 겉으로는 안 보여도 밑에 쫙 그 공공의 인프라와 시민과 국민의 인프라로 쫙 깔려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맞닿고 합쳐졌을 때의 모습이 되게 궁금합니다. 하나로 다 통일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개의 플랫폼들이 선점했던 시장이나 소비자의 트랜잭션들을 베이스로 해서 막 서로 엮여갈 때 기대됩니다. 옛날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요즘은 진짜 아까 라인 김 대표님 말씀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정말 제대로 기여하고 계신 김정수 이사님의 발표를 자주 들으셨고